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해솔주유소고요. 여기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주성주유소까지 BMW F10 520D X드라이브 후기형 B47 엔진 고속도로 풀투풀 연비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로수는 99,913km고요. 여기서 목적지는 강남구 영동대로 716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주성주유소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 근처 가서 정체가 약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이미 8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도착할 때쯤은 11시쯤 되기 때문에 정체가 풀릴 것 같고, 대략 키로수가 341km를 주행할 예정이고, 잠깐만요. 자, 양재 IC에서 빠져나와서 양재대로로 달려갖고 영종대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요 길 따라서 갈 겁니다. 영동대로 따라서. 그래서 키로수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키로수는 그냥 여기 나온 거 341km랑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서 341km로 보고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연비는 세팅을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연비는 초기화를 했고, 에어컨은 켜고 주행할 거고, 극한의 연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100km, 110km 규정속도 수준에 준해서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대략 키로수는 341km.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차에다 출발해서 연비가 11.7 요 정도로 나오고 있고, 고속도로 올라타면 17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는 엑스드라이브라서 연비가 조금 깎아먹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추정컨대 한 1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 조금 연비를 제 생각에 손해보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행은 조금 크루즈 컨트롤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좀 안 하고 웬만하면 발로 하려고 그래요. 여산휴게소라고 도착했고, 키로수가 지금 180 남았으니까 160km 정도 주행을 했고, 지금까지 연비는 19.8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트립상으로 19에서 20 사이 연비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생각보다는 연비가 잘 나오네요. 이제 과속은 하지 않고 딱 규정 속도 지켜서 100에서 110 사이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차 세워놓고 조금만 쉬었다 갈 거예요. 그러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누적 주행이 341km 주행했고, 그래서 키로수가 한 1, 2km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사실 계산상에 별로 큰 의미는 없고, 트립상 연비는 19.5고요. 평균 주행 속도는 98.7. 그냥 거의 고속도로 위주의 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100에서 110 사이로 주행했고, 지금 340km를 주행해서 왔는데, 보시면 참 놀라운 게 주행 가는 거리가 1027km, 그러니까 340km를 달려왔는데도 아직 1000km나 더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탱크하고 고속도로로만 정속 주행을 하면 대략 거의 1300km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00이면 서울 부산 편도 3번 가능하죠. BMW 520D 연비가 괜찮은 겁니다. 제가 주성주유소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풀탱크를 해서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가득이요? 가득 차는데 시동전기요? 기름이 좀 많으셨나요? 예, 조금 많았어요. 이게 이 정도에서 튀긴 할 거예요. 19,000원이요? 예, 그거 죄송하지만 조금만 이게 좀 이렇게 찰랑대는 것까지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 들어가셨어요? 네. 네, 여기요. 자, 별로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적극적으로 넣어주진 않네요. 좀 이렇게
되게 귀찮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어쨌든 그래봐야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니까 16.038L 들어갔고요. 341km 주행했으니까 나누기 16.038 하면은 왜 이렇게 연비가 잘 나왔지? 연비가 거의 21.26이 나왔는데 좀 전에 보시면 완전히 꼭지점까지는 주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다 쳐도 뭐 거의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거품 올라서 그런데 거의 21km가 나옵니다. 거의 21km.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요번 연비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논점들 살짝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한 20일 정도 나왔는데 마지막 도착 지점 주유소에서 협조를 아주 잘해주진 않았죠. 그게 좀 아쉬운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진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동으로 주유를 하면서 한번 튕겼고 수동으로 주유를 하면서 거품이 일었고 수동으로 다시 한번 주유하면서 경유가 넘쳤잖아요. 그 오차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비가 한 20일 정도 나는 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디젤 세단 연비 그 정도 나오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뭐 디젤 세단 같은 거 제가 운행했던 거 엑센트 디젤 같은 거 보면 연비 고속도로에서 한 25 우습게 나오고 27도 나오고 막 더 올라갑니다. 골프 1.6 TDI 6세대 운행 많이 했었는데 그 차도 연비 뭐 27, 26 우습게 나옵니다. 고속도로 90에서 100 정도를 주행하면 속도를 많이 내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연비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연비를 위한 차는 대체적으로 소형차이거나 좀 외관이 안 좋은 차들이 많은데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520D 정도 되면 그래도 외관이 꽤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이 꽤 괜찮은 차예요. 막 이렇게 정말 연비만을 위한 차라는 외관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도 있고 엄청난 악플이 예상되지만 이게 소형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제 중형차의 고급진 고속도로 주행 질감이 있습니다. 뭐 S클래스나 에쿠스 정도 되면 뭐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도 소형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중형차에 정말 이렇게 쫙 깔고 가는 느낌, 배 타고 요트 타고 크루징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20D 타면서 외관도 나쁘지 않고 중형차의 생차감도 느낄 수 있고 뭐 뽀대도 욕먹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고 연비만을 위한 차량은 좀 비교하면 그렇고 그러면서 유지 보수비도 뭐 가성비는 다소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F바디 520D 정말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게 막막한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애프터마켓 부품도 되게 많으니까요. 호환 부품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또 특성이 뭐냐 하면 내가 그냥 연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때려 밟고 그냥 막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때려 밟으면 기름 게이지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는 차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이는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냥 내가 때려 밟고 주행을 해도 연비가 상당히 많이 보존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보존이 돼요. 상당히 보존이 잘 되고 지금은 요거 X드라이브라서 제가 연비가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요것도 제가 좀 놀랐는데 고속도로 위주만으로 주행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X드라이브가 거의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상 쭉 샤프트 타고선 후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에서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빼갖고 앞으로 이제 구동을 빼는 건데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면 연비가 20일 정도 나온 걸로 보건데 X드라이브가 거의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연비를 위해서 주행하겠다 하면 연비 주행이 가능하고 내가 때려밟고 주행을 하겠다 그럼 때려밟고 주행을 해도 연비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나름 중형차의 고급스러운 질감도 나오고 뭐 뽀대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필요할 땐 4륜 구동까지 되고 저는 사실 뭐 4륜 구동을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상 중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그런 이득이 있는데 그 손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연비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